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기기사 실기 기출 출제 유형 해설 접지 설비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접지 설비 부분은 KEC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출제된 그 내용이나 그 횟수를 참고하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출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70여 회 출제가 되었고요. 용어 부분에는 중성선, 분기회로, 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접지공사의 목적, 요거는 한번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지공사의 목적은 첫 번째, 감전사고 방지, 두 번째, 전이 상승 억제, 세 번째, 보호 개전기 신속한 동작의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지공사 개소, 접지저항법, 화학적 저감법에는 주변 토양 개량을 한다든지 저감제인 아스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물리적 방법도 있네요. 물리적으로는 접지저항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낮게 하는 방법은 접지극을 길게 병렬 접속하고 접지봉을 메스를 깊이 한다. 깊숙하게 메스를 한다는 얘기죠. 심타공법하고 비슷하겠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룡 접지의 장단점. 장점은 연접을 하기 때문에 연접으로 저항, 저감 효과,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아지고 접지극에 대한 수량이 감소한다. 접지극 수량 감소. 참고로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도체의 단면적 계산에 대한 부분은 가끔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형 해설로 한번 포함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선도, 피례설비 쪽에 전기재해 구분 문제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감전 피해 결정 요소, 인체 감전 전류 종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기 화재 발생의 원인, 방폭 구조의 종류, 방폭 설비에 대한 부분은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방폭 설비가 뭐다? 전기 설비가 원인이 되어 전기 또는 분진 등이 인화되거나 폭발하여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말합니다. 넷선 규정의 방폭 구조 종류, 익히 알고 계시라고 보고요. 내압, 유입, 압력, 안전정, 본질 안전, 특수 방폭 구조. 구조가 있습니다. 요 영어 글자로는 DOPEIS, 도페이저. 참고로 한번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접지 설비에 대한 부분, 감전 및 과전류 보호 설계에서 과부하 보호장치 보호 설계, 배선 설비 쪽에서는 저압 옥내 배선 방법, 플로우 덕트, 개폐기, 누전 차단기, 그 다음에 지락 전류 계산하는 부분. 용어,
뱅크, 수구, 한류 표조, 접촉 전압, 케이블 트리 현상이 무엇이냐? 트리 현상은 고체 절연체 속에서 나뭇가지 모양의 방전 흔적을 남기는 절연열화 현상이다. 종류에는 수트리, 전기적 트리, 화학적 트리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한번 출제가 됐는데, 케이블과 접속제에 사용하는 방제용 자재 두 가지를 쓰세요. 난연 테이프, 난연 도료. 이런 문제는 한번 보면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면 기억 가능한데, 만약에 뭐 접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전혀 쓸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부분으로는 이제 분전반 설치에 대한 가로넣기, 분기회로는 30m 이내이고 자립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 위에는 1.8m고 중간부터는 1.4m, 하단 1.0, 그 다음에 2개 이상 전원 수용 시는 격벽을 설치해라. 이런 게 이제 가로넣기 문제로 출제되었던 유형들입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서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산정하시오. 산정하시오는 공칭 단면적을 아마 적어야 되겠죠. 최대 단락 전류 4000A, 최대 단락 전류엔 보호장치의 순시 차단 시간 0.1초, 보호도체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 K143, 주어질 때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설계 여유 알파 1.5, 가장 기본식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S는 K분의 루트 I 제곱 T 곱하기 알파.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4000A죠. 4000A 곱하기 시간 0.1초 143 곱하기 1.25죠. 하면 11.06 밀리의 제곱. 답 16 밀리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도체 단면적을 주고 보호장치의 차단 시간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다 유출을 해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쉽게 한 문제를 통해서 두 문제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KC 중에 전선 부분입니다. 전선의 선정할 때는 통상 사용 상태에서 온도에 견디는 것, 두 번째 설치 장소의 환경 조건에 적절하고 전기기계적 응력에 견뎌야 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 KS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개정된 내용 중에 전선의 식별, 색상, L1, L2, L3 중성점 보호도체가 있죠. 갈, 흑, 회, 청, 녹색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선의 종류는 뭐 잘 알다시피 절연전선, 저압 케이블, 특압 케이블 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로의 절연, 이 부분이 조금 바뀌었는데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들이 조금 있죠. 이 테이블에 따른 절연 저항 측정 전압과 기준값, 예를 들어서 셀버, 펠버는 시험 전압이 250V고 절연 저항이 0.5 맥옴, 펠버 500V 이하, DC 전압 500V, 절연 저항 1.0, 500V 초과 시에는 DC 전압 1000V, 절연 저항 1.0 이렇게 있는데 각각 셀버, 펠버에 대한 용어 정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별저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특별저압이 무엇이냐? 특별저압은 2차 전압이 AC는 50V고 DC는 120V 이하로
셀버 비접지 회로와 펠버 접지 회로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된 회로고, 펠버는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다 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셀버는 1차 척과 2차측 전압이죠. 2차측 전압이 있으면 셀버는 일단은 이렇게 절연은 합니다. 1차와 2차 절연은 하는데 접지가 없잖아요. 그죠? 접지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셀버고, 그 다음에 펠버는 1차, 2차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절연도 됐죠. 그죠? 절연도 되지만 접지도 한다 라는 게 펠버입니다. P 펠버고요. 그 다음에 펠버는 자, 여기에 절연이 없다. 단 접지만 한다는 얘기죠. 요 내용은 요 그림 하나를 통해서 셀버와 펠버와 펠버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선 설비 부분은 뭐 전선의 최소 단면적 2.5mm 제곱 이상 연동선이고, 중성선의 단면적 참고로 KC 231.3.2 배선 설비 공사, 전선 시스템의 공사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공사가 있다. 배선 규격의 결정에 전선의 단면적 결정 요소 두 가지 무엇이냐?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 그 다음에 수용과 설비의 전압 강하,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전류 보호와 기기, 아마 이후에 그 출제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어, 과전류란 무엇인가? 전기기기의 전격전류, 도체의, 기기에는 전격전류고요. 도체는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류를 말한다. 혼돈되지 않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기는 전격전류고 도체는 허용전류입니다. 초과한 전류를 말하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과부하 전류, 하나는 단락 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 이것은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사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과부하에 대한 케이블 전선을 보호하는 장치의 동작 특성은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일 수가 있죠. 이게 설계전류, IB, 설계전류, 도체 허용 전류, 그 다음에 전격전류, 그 다음에 통상적인 동작 전류,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1.45 곱하기 IZ는 케이블의 과부하 보호점, 과부하 보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에서는 보면은 설계전류와 전격전류와 그 다음에 통상적인 동작전류와의 관계 등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I2 대비 IZ 케이블의 허용 전류와 보호장치 규약시간 내의 동작 전류는 1.45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표에서 이 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지만 이 표를 통해서 제가 예상 문제를 하나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과부하 보호점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케이블의 과부하 보호점이란 보호장치 규약 동작 전류의 보호장치 규약 동작 전류의 동작 전류를 결정하는 범위의 한계값을 말하며 케이블 허용 전류의 1.45배를 적용한다. 말로 푸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 개통 접지, 접지 목적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고 개통 접지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죠. TN 개통, TT 개통, IT 개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TN 개통은 제가 이제 메모를 해 놓은 것을 이제 올렸는데요. 전원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분은 보선을 이용하여 전원과 한 점에 접촉하는 접지 계통을 말한다. 여기서 보면은 TN 계통에서는 세 가지가 있죠. S, TNS, TNCS, TNC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차피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철자의 의미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세퍼레이터, 그 다음에 컴바인의 세퍼레이터, 컴바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이 TN 계통의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뭐 과거에도 출제되기도 했지만 향후에도 충분히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출제가 된다면 이 세 가지를 그려라라는 것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접지 시스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지 시스템의 종류 조금 복잡하겠네요. 그래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구분, 시술 종류, 구성 요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구분에는 개통접지가 있고 개통접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죠. TN, TT, IT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접지 세 번째 필외 시스템 접지 세 가지가 있고요. 시설 종류에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있습니다. 통합 접지.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 1번 접지극, 2번 접지도체, 3번 보호도체, 기타 설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복잡하지만 하나만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단독 접지와 공통 접지, 통합 접지에 대한 부분을 그려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고압 설비가 있고 고압 설비가 있고 저압 설비가 있고 필해 설비가 있고 통신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 접지 단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접지 단자 함, 그 다음에 지표면,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접지가 되겠죠. 단독 접지는 각각 이렇게 접지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단독 접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 접지는 파란 걸로 하겠습니다. 공통 접지는 특고압과 고압과 저압을 이렇게 공통으로 하는 것을 공통접지라고 합니다. 이게 공통접지. 접지고요. 그 다음 한 가지 통합접지는 특고압과 고압과 저압. 이미 눈치채셨죠, 그죠? 피레설비, 통신설비를 단자하면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을 통합접지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설비는 특고압 설비, 고압 설비, 저압 설비, 피레 설비, 통신 설비가 있고 접지 단자함과 접지 지표면의 접지의 관계에서 단독 접지는 각 따로따로, 그 다음에 공통 접지는 전기 설비만 이렇게 하나로 묶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 접지는 모든 것을 다 피레 설비, 통신 설비를 다 접지 단자함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레설비, 감전에 대한 부분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계산 문제에 대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피레 시스템, 적어도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피레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거.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레 시스템에서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 1, 2등급은 10m, 3등급은 15m, 4등급은 20m.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최근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